만약에 내가 피해자라면 자신이 사람 심리를 조종하고 있음을 인정하라. 넋두리를 구체적인 요구로 대체하라. 해법은 자기 안에 있음을, 내 문제를 남이 풀어주면 그 해법은 나를 아기 취급하는 구원자의 해법이기 때문에 부적절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당해주는 피해자가 없으면 박해자도 없음을 기억해라. 내가 나를 다잡고 노력해야만 나답게 살 수 있다. 그래야만 나의 진정한 욕구를 알고 나를 존중하며 나의 리듬과 템포대로 살 수 있다. 박막래 할머니 유튜브를 제가 최근부터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부터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죠. 근데 저는 최근에 한번 보게 됐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한 고민 상담소에서 좋은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질문에 내가 70년 넘게 살아보니까 그래. 왜 남한테 장단을 맞추려고 하냐. 북 치고 장구 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치다 보면은 그 장단에 맞추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춤추는 거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울었어. 더 놀랐던 거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 월든 쓰신 분이죠. 굉장히 유명하셨던 이분이 비슷한 말을 했어요. 저마다 자기 일에 충실하고 타고난 본성을 발휘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료들과 발걸음을 맞추지 못한다면 혼자서만 다른 북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저마다 들리는 북소리에 맞춰 걷게끔 내버려두자. 북소리의 박자가 늦든 빠르든 그 소리가 들리는 곳이 멀든 가깝든 말이다. 인간은 사과나무나 떡갈나무와 같은 속도로 성숙할 필요가 없다. 일부러 자신의 봄을 여름으로 바꾸기라도 해야 한단 말인가. 그러니까 내면의 북소리는 다 다르다는 겁니다.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점에서 박막래 할머니와 굉장히 일맥상통한 얘기, 통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내가 박해자라면 나의 욕구 불만의 근본 원인을 찾는다.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무엇인지 분명히 파악하고 나의 상처와 욕구를 보살피자. 관용, 개방성, 현실 감각을 기르자. 스스로 금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는 내게 금지한 행동을 남들이 한다고 비난하고 있구나 라고 마음에 새겨라. 남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나에게 금지했던 것을 떠올리고 그 금지들을 풀어주어야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다. 내가 나다운 모습을 허락해야만 내 개성대로 재해석된 나의 윤리에 부합하는 삶이 가능하다. 나의 내면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 우리 그림자를 대면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그 영상에서 내가 나에게 금지했던 것을 마주하고 대면해야 한다. 그것은 억눌린 내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과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그쵸? 그때 예를 뭘로 들었었죠? 건방지네와 유혹하네 그 두 가지 예를 들었었는데 어떤 사람을 보고 유혹한다 하면서 막 욕이 치미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 그 사람한테 집중하지 말고 재빨리 나한테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불쾌해지죠. 어쨌든 그 막 유혹하고 막 하는 거를 보면은 성질이 나서 내가 불쾌해서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집중하지 말고 얼른 나한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집중해서 내가 내 안을 내면을 볼때 내가 뭐 어떤 저런 유혹이나 이런 것을 스스로에게 금지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왜 내가 이것을 금지했었을까? 물론 유혹한다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쨌든 좀 비난을 받는 행위이긴 하죠. 하지만 이게 이제 한 인간으로 봤을 때 뭐 그게 내 삶을 부자연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비난하고 굉장히 강한 거부의 감정이 떠올랐던 이유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유혹하는 사람의 안 좋은 상황을 봤다든지 내지는 그 유혹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굉장히 비난했다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런 비난을 당했을 수 있죠. 금지를 스스로 그것을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인지를 할 때 그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쵸. 뭐 그동안 너무 이렇게 강박적으로 이렇게 뭐 남자 보면 눈도 탁 안 마주치고 막 너무 강박적으로 오히려 더 자기가 자기 삶을 너무 힘들게 해왔었다면 역으로 생각하면 역으로 그래 유혹해보자. 예, 농담입니다. 유혹해보자가 아니라 내가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이토록 강한 금지가 내 안에 있었네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유혹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유혹하는 글쓰기인가? 그 스티븐 킹의 베스트셀러잖아요. 사람들은 사실 거기에 그런 유혹이라는 말이 굉장히 끌립니다. 그쵸? 근데 그거를 뭔가 제약시에 사실 끌리면서 뒤에선 끌리면서 앞에선 거부하는 겁니다. 이중적인 잣대가 벌어지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결국 그런 것들이 정신병을 초래한다라는 겁니다. 해서 우리는 어쨌든 다른 거 다 내버려 두고 성과학 다 내려놓고 도덕 율법 다 내려놓고 어쨌든 나 자신을 좀 약간 자유롭게 찾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맨날 유혹할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런 행동을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유혹하고 있는 걸 굉장히 강하게 금지했었구나. 그리고 거기에는 내 상처가 내지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금지했던 것을 떠올리고 그 금지들을 풀어줘라. 그래야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예로서 건방지네죠. 건방지면 어떻습니까? 좀 건방져도 사실 괜찮아요. 그렇죠? 오히려 저는 막 착한 척하면서 안에서 엄청 분노 쌓아두고 하는 것보다 약간 건방진 게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막 거짓말이든 뭐든 내가 내 스스로 그런 행동을 금지했음을 알아차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계속 그런 사람들은 화가 너무 나서 내 일을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세 번째, 내가 만약 구원자라면 사실 욕할 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욕할 수도 있고 건방질 수도 있죠. 그 사람 자유입니다. 그렇죠? 욕을 좀 할 수도 있지. 그것도 그 사람 자유죠. 근데 어쨌든 내가 좀 너무 거기에 대해서 벌벌 떨 필요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다시 세 번째, 구원자라면 내가 만약에 구원자면 관심을 불러 모으고 나의 에고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건설적 방법을 찾는다. 어른들 중에도 어찌할 도리 없는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자. 피해자들에게 스스로 능력을 개발할 자유를 줌으로써 그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살게 하라. 대등한 입장에서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상대를 내 아래로 보고 측은해 하기보다는 동일한 눈높이에서 공감하라.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실수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근데 사실은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답이기 때문에 도우고 싶어서 그랬는데 사실은 그 내면에는 나에 대한 자기 우월감 그리고 내 존재감 나 이렇게 착하지 나 이렇게 도움이 돼 너한테 완전 도움이 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기 존재감을 증명받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 그럼 구원자가 아니죠. 그리고 동시에 뭐다? 상대방을 굉장히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너는 혼자 살 수 없어. 이런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움받는 거는 처음 한두 번은 기쁘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면 뭔가 주눅이 들고 뭔가 이놈이랑 있으면 내가 뭔가 작아지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와주고 욕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원자의 마음속에는 아까 우월감 이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나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돕지 않으면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굉장히 도움이 돼야만 해. 그럼으로써 내 삶을 의미 있게 해야 해. 라고 하는 건 내면에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밖에 없다.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밖에 없다. 부모님도 내 자녀도 내 친구도 그 누구라 해도 내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내가 대신해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닐 뿐더러 대신해줬어도 안 되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이 놀랐었는데 그리고 내가 치유되었을 때 상대방을 돕거나 할 수 있는 거지 치유되지 않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남을 구원한다? 이거는 맞지도 않는 말이고 그거는 오만이라는 겁니다. 반성하게 되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 내 행위의 어떤 뒤에 본질적인 부분을 찾아서 내가 이 역할극에서 내려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작가는 무대에서 내려오기 위해서는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질문들을 적어뒀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유형의 상황이나 사건을 반복적으로 겪었는가? 당신은 드라마 삼각형 도식에서 주로 어떤 역을 자연스럽게 맡아왔는가? 또 어렸을 때부터 당신 가정 내에서는 어떤 역할극이 이루어져 왔는가? 당신 삶에서 승리의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영역이나 분야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당신 삶에서 실패했다고 느끼는 영역이나 분야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이 책을 읽으면서 당신은 주로 어떤 게임을 한다고 느꼈는가? 라는 질문을 소개했어요. 이 질문에 좀 더 솔직하게 답함으로써
우리가 연기하고 있던 역할극에서 내려와 내 삶을 좀 더 즐겁고 자유롭게 만들어 가도록 해야겠습니다.